(8월 17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아직 엄청 더운데 이번 주에 개학을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4,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더운데 학교에 가면 있는 에어컨도 틀지 않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애들을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방학기간을 탄력적으로 일정하게 연내에 최소 수업 일수만을 지키면 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학교들이 2월 달에 수업이 잘 안 된다. 어차피 학기가 바뀌고 또 2월 달에 봄방학도 짧지만은 있고 이러니까 1월 말쯤에 개학해서 2월 달에 학교 좀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렇다 해서 2월 달에 대부분 푹 쉬고 여름에 여름방학은 짧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방학이 왜 있습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결국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애들이 공부하는데 고생을 하니까 그럴 때는 학교가 좀 쉬고 시원할 때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더울 때 공부가 됩니까? 추울 때 공부가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울 때는 공부가 잘 돼도 더울 때는 영 공부가 잘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쉴 때 푹 몰아 쉬려고 선생님들 편하려고 학교 편하려고 그렇게 겨울방학을 2월달까지 완전히 통으로 쉬어버리기 위해서 이 더운 삼복 더위에 애들을 갖다가 학교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부모들이 애들이 방학이면 지긋지긋하대서 학교 가면 춤을 춘다는데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애들 그 키우는 기간이 길어봤자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때가 좋은 거지요. 자, 이 방학제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어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장관 세 사람의 장관을 바꾸고 차관급을 몇 자리 교체를 했습니다. 자, 차관급 교체야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요. 장관급에서 결국은 이 조윤선 전 의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성부 장관, 정무수석,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그야말로 해전문 인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본인이 오페라를 공부를 해서 좀 잘한다 그러는데 취미가 이렇게 고매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심과 먼 개각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다수의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바뀔 때가 됐으니까 넛을 입고 사드 발표하는 날 찢어진 바지를 수리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한 윤병세가 아니고 오병세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5년을 같이 한다. 오병세. 자, 제대로 된 사람과 5년을 같이 하셔야죠. 전 국민들이 볼 때 영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5년을 같이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을 대하는 오병세 장관의 태도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드가 지금 원만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나친 친중정책 일변도로 사태를 오판한 오병세 장관은 물러나도 시원찮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그 이름을 제대로 저는 오명으로 남겨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취임 초에 미국을 가기도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케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진핑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박 대통령이 한마디로 굉장히 정세를 오판케 하고 미국을 흥분하고 자극하게 만들었죠. 미국이 최종적인 승부수로 사드를 택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를 버리든지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작년에 천안문 광장 막루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다. 한미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러브콜이라뇨. 그때가 러브콜이 아니라 너 이래 가면 죽는다라고 최후 통첩이 올 때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을 옆에 끼고 앉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 사드 배치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국민들은 속이 터져나갑니다. 좀 더 멋지게 사드를 제대로 된 맹분으로 갖다 놓을 수 있었을 건데, 중국과 미국 간에 오락가락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사드를 갖다 놓으면서 베레벨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한, 즉 외교와 안보의 기본, 한국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외교와 안보의 기본이 어디에 가야 되는가를 착각을 한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그것도 노무현 정권에서 한마디로 외교 안보의 주축이었던 사람을 이 정권에서 다시 땡겼으면서, 왜 윤병세가 친중인 줄 아십니까? 노무현 정권이 중국과 미국 간에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등등 말도 안 되는 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주한미군 쫓아내려고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이러면서 장난을 치다가 한마디로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2006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지른 장본인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은 사람은 왜 이 정권에서 또 땡겨다가 쓰면서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는 말하기도 귀찮습니다. 입도 아픕니다. 이걸 말을 해서 뭘 하겠냐는 겁니다. 자, 오병세 데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중미 간의 외교를 얼마나 더 개판을 치는지 다 지켜보셔야 알겠습니까? 자, 뭐 TK, PK 관료들, 그 다음에 오페라를 전공한 조윤선 장관 할 말이 없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비꼬았습니다. 좌파 매체죠. 조선일보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든 돌려막기 개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간들은 맥빠지는 개각이다, 이래 말을 했고,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총선 3패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1년 전에 정무수석에서 경질되고 여권 경선에서도 떨어진 사람을 다시 장관에 기용하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자,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에서 경질될 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선 이 관련 가지고 법안을 갖다가 만들 때, 공공분야 개혁할 때 말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이 당시 더민주와 새누리당 간에, 그때 새정치연합이죠, 매우 이 피곤한 사태를 낳았고,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국회법 개정안으로 느닷없이 국회에서 작년 5월에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의 와중에서 조윤선 장관은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사이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경질성 개각이지 않은가라고 한간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땡겼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킨 사람도 온순하고 처세가 밝으면 또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역 등을 넘어서는 당평 인사와 배려 인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이번에 그 장관 발표를 보면 그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정청을 결국은 청와대 출신이나 친박 출신, 또 만만한 사람 출신, 전문 관료들로 이제 재배치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개각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8개 정도의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서
장관들의 기강을 좀 잡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편한 사람들을, 오래 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편한 사람들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적당히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인사를 할 때마다 국정동력이 커지기는 개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첩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라고 비난한 뒤, 박 대통령은 총선 참패 2개월 뒤 이루어진 청와대 개편에서도 낙천 낙선자를 중심으로 친위 체제를 강화했다. 박 대통령의 의도는 측근 인사 중심으로 임기 말 레임덕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으로 읽힌다. 자, 끝내 수첩 인사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파 수장으로 기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편한 사람들을 쓰는 데 대해서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마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편한 사람 중에서도요, 민심을 똑바로 전하고 소신있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둬야, 편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위기가 돌파되고, 사실 위기 돌파는 국민들 관점에서 알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부분이죠. 위기의 초래도 대통령이 했으면 위기 돌파도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국민적 입장에서 관심은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나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언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과연 직언을 할 사람들이 있는가? 지금 청와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내각에 있는가? 자, 이번에도 보면 윤병세나 김현웅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질을 해야 될 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질하는 부분을 외면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 시작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을 2명 바꾸고 윤병세는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2명 교체하는 거와 문화체육부 장관 교체한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개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개각을 뭐 때문에 하셨는지 의문인데요. 조윤선 장관은 김수, 그리고 박준우 세종연구원 이사장, 그분은 초대 정무수석을 했죠. 그리고 조윤선, 이 세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윤선 이 장관이 다시 임명된 부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과 더욱더 원활한 이 대화 채널 라인을 열어놓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 이번 개각의 핵심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반기문 카드를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걸 위해서 지금 당정청을 대통령 직할 체제로 정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이 일종의 채널도 다시 재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서는 친박 진영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단여간 이후에, 그 이후 벌어진 2~3달간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게 좀 보였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구축하는 부분이다. 자, 어제 개각으로서 그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국 대통령 친정 체제는 구축되었다. 당정청에 모두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결국 임기 말을 돌파하기 위한 충성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반기문 차기주자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 있다. 자, 이제 개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반기문을 만든다고 성공한 정권만 창출하면 현 정권은 성공한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